어서 오세요. 맛깔스러운 손맛의 소유자, 늘 최고의 요리만을 선보이는 이혜정 요리연구가 그녀가 만드는 베스트 국찌개가 지금 시작됩니다. 난 왜 내가 한 게 맛있을까? 자, 오늘 저녁은요, 늘 먹는 김치찌개 오늘 좀 맛있게 끓여보려고요. 김치 하나만 있으면 한 끼 아주 맛있는 밥상이 되잖아요. 오늘 김치찌개 끓여보겠습니다. 재료부터 보시죠. 늘 먹던 김치찌개의 색다른 변신. 숙주를 넣어 더욱 시원한 김치찌개의 맛. 정말 기대되는데요. 김치는요, 이렇게 꺼내신 다음에 잘 눌러놓는 게 맛을 잃지 않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한 포기 정도 꺼내죠. 꺼내신 다음에 꼭꼭꼭꼭 눌러놓는 거. 김치 국물이 김치 위를 덮어야만 군동내 나지 않게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꼭 눌러놓는 거. 이거 아주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김치를 저는 오늘 좀 큼직큼직하게 썰을 거예요. 김치찌개 할 때는 이 머리 부분도 버리지 마세요. 배추에 비타민C가 많은 부분이 이 머리 부분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조금 쫑쫑 썰어서 이렇게 가죠. 김치는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오늘 김치찌개는요, 냄비에다 넣고 바로 김치부터 볶을 거예요. 보통 고기 넣고 하면 고기부터 볶으시는데 그러면 냄비에 고기 냄새가 배어서 조금 누른내 날 수 있거든요. 김치의 맛있는 맛을 좀 먼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돼지고기 넣을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참기름을 넣고 볶겠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넣고 볶기도 하는데요. 겨울에는 비타민이 투코페롤 많은 참기름이 훨씬 더 영양인 면에서는 좋죠. 보통 김치찌개 하실 때 다들 이렇게 물을 부어서 김치 넣자마자 물을 부어서 흔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배추가 수분을 먹어서 뻑뻑 살아요. 그러니까 맛있게 하는 방법이 이 프라이팬에서 많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른 부재료를 넣어서 끓이는 시간을 짧게 줄여주면 김치찌개는 아주 가장 맛있게 끓일 수 있죠. 그렇다면 김치는 언제까지 볶아야 되나요? 김치가 조금 나른나른해질 때까지, 왜 졸려서 낮잠 자고 싶은 모양 김치 있죠. 그렇게 볶아주시면 제일 맛있거든요. 이렇게 볶는데도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프라이팬을 바짝 달궈서 기름을 넣자마자 얼른 김치를 넣으면 이렇게 계속 볶아주는데도 프라이팬이 타지 않아요. 냄비가 타지 않고 계속 수분을 이렇게 내주면서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김치가 바짝하게 수분이 날아가서 약한 불에서부터 계속 하면요, 수분이 날아가서 김치가 질겨져요. 그러니까 냄비 온도를 바짝 올린 다음에 김치를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익는 동안 저는 돼지고기 준비하죠. 그리고 고기가 이렇게 선홍빛을 띠는 게 좋은 고기죠. 불에서 오래 익게 되면 고기가 졸아들게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작게 자르면 이렇게 좀 지저분해 보여서 저는 조금 큼직큼직하게 자르죠. 자, 이렇게 한 돼지고기를요, 요거 매실청이에요. 우리 매실 발효액 담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좀 넣고 버무려주죠. 자, 이렇게 매실청이 약간 단맛이 김치의 신맛도 좀 줄여주지만 돼지고기에 있을 수 있는 세균을 조금 잠재워주죠. 이렇게만 좀 양념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김치가 숨이 푹 죽었어요. 이렇게 볶아주세요. 익으면 이제 여기다가 돼지고기 넣어주죠. 흔히들 고기랑 이런 채소가 들어가는 거는 늘 소고기 묵국 끓일 때도 그렇고 이게 고기를 먼저 넣으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냄비에 고기 냄새가 배어요. 그러니까 주로 들어가는 채소를 먼저 넣으신 다음에 고기를 그 냄새에 고기가 묻혀가게 그렇게 볶아주시면 고기 냄새를 좀 덜 나게 끓일 수 있죠. 그리고 고기에 직접 열을 안 닿고 김치에 쌓여서 익으니까 고기가 덜 빡빡해져요. 자, 오늘의 비법이 여기에 있어요. 이거 청국장인데요. 오늘 저는 청국장을 조금 넣을 거예요. 김치찌개에 청국장이 왜 들어가나요? 김치찌개에 웬 청국장이야? 하시겠지만 그 청국장에 들어있는 바실리스균이랑요, 김치에 들어있는 김치 유산균은 우리 장에 들어가서 굉장히 좋은 균이잖아요. 여기다 청국장을 조금 넣어주면 김치찌개의 그 강한 맛보다 부드러운 맛이 살아서 한축 맛도 있고요, 영양적으로도 좋은 유산균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한 숟갈 정도 넣으세요. 김치에 볶아져서 한 숟갈 정도 넣어서는 크게 안 나요. 냄새 걱정 말고 청국장 넣어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김치찌개 같은 데는요, 파만
파만 잘 이용해도 굉장히 맛을 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 파의 흰 부분은 단맛이 많아요. 푸른 잎은 시원한 맛을 내죠. 그래서 김치찌개에도 파이 풀러서 시원한 맛을 좀 줄 거예요. 대파의 이파리 부분을 먼저 넣어 시원한 맛을 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 넣고 물을 넣죠. 이 따로 낼 필요 없이요. 그냥 생수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괜히 멸치 육수 이런 거 넣으면 김치 자체가 강한 맛이기 때문에 다른 육수 내면 맛이 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칼칼하고 개운한 김치찌개 위해서 그냥 생수 넣으세요. 오, 세상에 보글보글보글 끓죠? 이게 찌개가 끓어갈 때요. 옆에 생기는 이 거품을 걷어내세요. 이 거품은 여기에 들어있는 찌꺼기들이거든요. 싹 걷어내시면 훨씬 맑은 찌개가 되죠. 그렇다면 거품을 걷지 않고 끓이면 어떻게 될까? 실험으로 확인해봤습니다. 거품을 걷지 않고 오랫동안 끓였더니 찌개가 뿌옇게 변해버렸네요. 반대로 거품을 걷어내며 끓인 김치찌개는 선명하고 맛있어 보이는 모습. 앞으로 김치찌개 끓일 때 거품은 꼭 걷어주세요. 파 흰 부분은 조금만 넣을게요. 파란 부분을 한 대 다 넣고요. 흰 부분은 조금 굵직하게 썰어서 살짝만 넣죠. 여기다 홍고추도 조금 넣겠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물으셔요. 많이 바빠서 이렇게 방송이나 보이는 데서만 요리하고 실제로 식구들은 사다 먹이는 거 아니냐고 다들 걱정하시는데요. 저는 꼭 제가 음식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밖에서 즐겁게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 가족이니까 제 가족이 먹는 음식 꼭 제가 하죠. 오늘 이혜정이 드리는 김치찌개 맛을 내는 포인트는요. 바로 이렇게 청국장하고 된장을 조금 넣는 건데 이 된장은요. 어떤 것은 간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짠맛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지만 이걸 조금 넣어주면 이렇게 가볍게 들떠있던 맛이 아주 무게를 주거든요. 그저 이만큼 정도 아주 간을 맞추는 의미로만 사용하시죠. 청국장은 그다지 짜지 않으니까 청국장은 간 맞추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된장을 조금 넣어주세요. 진짜 맛있다. 이런 사람이 역시 선생님 손맛은 최고예요. 오, 세상에 보글보글보글 끓죠? 자, 이제 여기다가 파 넣으시고 여기다가 숙주 넣죠. 네, 숙주를 넣으면요 훨씬 국물이 시원해져요. 그리고 그 숙주의 아삭아삭한 맛이 같이 텁텁하게 식은 김치찌개를 아주 시원한 맛으로 좀 기분 좋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그 진한 국물, 아주 짠 국물 맛을 조금 굵게 해주니까 저는 숙주를 꼭 넣어요. 다 됐어요. 다 끓었어요. 그래서 이걸 오늘 저는 좀 이렇게 뚝배기에다 담아서 이렇게 먹어보죠. 김치찌개를 뚝배기에 담는 이유가 있나요? 뚝배기를 뜨거운 물에 좀 담궜다가 따뜻하게 해서 먹으면 다 먹을 때까지 식지 않아서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청국장 넣은 김치찌개 완성인데요. 요즘같이 날씨가 좀 싸늘해질 때 이렇게 따뜻한 워머 위에 얹어서 다 드실 때까지 따뜻하게 드시면 더 좋겠죠. 자, 김치찌개를요 청국장을 넣고 한번 끓여보세요. 굉장히 깊은 맛을 주고 묵직한 맛을 주거든요. 끓으면서 거품을 잘 걷어내셔야 아주 맛있고 얌전한 김치찌개가 돼요. 숙주 김치찌개 정말 최고의 맛입니다.